오늘 하는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이 국제학술대회는요, 가장 크게 전개됐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지역에서의 3.1운동 현장을 그 현황을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의의 또 계승점 같은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취지로다가 오늘 국제학술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또 조금 이따 도착할 것입니다만은 요즘처럼 국정이 위중한 중에서도 오늘 축하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실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순 장관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장관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원용기 종무실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천도교 중앙총무가 주최하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이렇게 많은 성황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정에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학술대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한왕상 전 부총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오늘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박남수 상임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1운동 100년,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비전 아래 전국에서 함께 해주신 민족단체 대표님들과 해외에서 오신 각국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양적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우리 민족의 멸망, 민중의 저항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둘째로 3.1운동은 철저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종교 신앙적 열정에 의해서 터져나왔고 추진되었습니다. 정명을 잃어버린 100년이라는 소제목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역사 교수 프리만은 로마는 그 이전 역사의 모든 흐름이 유입되어 그곳에서 대문명을 이루었고 그 이후 역사의 모든 흐름이 그곳을 발원으로 다시 흘러가는 거대한 호수다,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김이 독립혁명에 대입하면은 적합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의병전쟁, 국내외 항일운동 등 각급 민족운동의 흐름이 3.1혁명으로 접목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청산리 전투와 봉동전투를 비롯하여 의열단, 조선의용대, 광복군 등 각급 독립투쟁은 3.1혁명을 발원으로 하여 더욱 강화되고 체계화, 조직화, 장기화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용정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의 경우에 그 원인을 따져보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있었던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3.1운동의 후속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살펴보면 3.1 만세운동은 독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하게 3.1운동 후속운동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당시의 서전대회에서 있었던 3.1 반운동의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때 실천학교의
그 파트입니다. 예, 밭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 발표한 포고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왼쪽 결에 제일 첫머리에 서명한 머리가 김야견 선생님입니다. 지금 용정시 박람관에 그때 중국 정부에서 보존을 하고 있는 독립선언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요하고 좀 틀립니다. 1919년 3.1운동 대한 러시아 극동 지역의 반은 국내 정치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 대부분 출판물들이 국제사건을 수술해서 그 중에는 외부 세력 간섭으로 전체적 안정을 보존하려는 성공한 또는 실패한 시도에 이뤄서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전체적 안정을 유지하는 일본 제국 시내에서 러시아 언론 관심을 끌었습니다. 빨간 점이 그런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 얼마나 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든지 그런들이 살았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질문이 왜 이렇게 그런들이 흩어지고 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제가 잠깐만요. 여기 북카프카스예요. 여기서 브라디바카프카스라고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북카프카스 민족들 중에서 그림도 이렇게 살고 있는지, 예,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40대까지 궁금했습니다. 당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본의 국회에 참석을 위해서 왔는데 그 총독한테 어떤 기자가 조선 어떻습니까? 3.1운동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랬더니 큰 문제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걱정되는 거는 이제 곧 다가올 3월 1일 기념일이 참 걱정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고요. 최대한 조선이 아닌 일본의 신문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1920년이고 조선학생 200명이 공원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인 학생이 크게 적혀 있습니다. 강연에서 이제 김상웅 독립기념관 전 관장님께서 공화제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일본의 신문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은 이제 이 3.1운동을 지도했던 손병희의 그 천도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애국적인 그런 이제 독립 정신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근대적인 이러한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좀 평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열들이 독립의 의지가 강했고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독립운동의 양태가 이렇게 전개되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는 되게 알게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정 3.1운동의 주도 세력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이 글에서 용정의 3.1운동을 주도한 세력으로 김정규, 김야견 등 주로 기독교계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물 외에도 천도교의 국자가 교구장이었던 강구, 용정 교구장이었던 신명덕은 남북 만조선인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무사의 천도교인 65명이 용정 3.13 시위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정의 3.13 시위에 참여했던 세력을 대별해서 혹시 어떤 세력들이 참여했는지 하는 것을 좀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런 세력들이 그 뒤에 대한국민회라든가 북한도 지역의 무장 독립운동단체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체에 참여해서 활동했는지라는 것을
지명과 관계상 다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문에서 쓰여진 자료들이 어떤 성격의 자료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료가 이제 그 자료의 내용이 이제 1921년 12월 12일 이룩 구축회에서 열린 한인 청년 회합에서 이었다고 하는데 그 회합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 먼저 1920년대에서 해방 직후까지 제일조선인 사회의 변화는 일본 및 한국의 근현대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표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에 제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역사적 시기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1920년대에서 48년이 아니라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 관점에 근거해서 제일조선인 사회가 어떻게 시기 구분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그간의 일본에서의 3.1운동 계승과 관련하여 어떤 특징적 변화가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의 그 러시아와 그 3.1 만세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그 봉기의 발발에 끼친 러시아 혁명의 그 영향만을 지금까지 주로 이제 언급을 해왔는데요. 오늘 바흐모프 교수님의 그 발표글은 당시에 러시아의 백군파가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그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를 이제 당시 발간되던 언론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서 3.1 만세운동 연구의 또 다른 어떤 지평을 확정했다고 할 수 있어서 매우 그 흥미로운 그런 발표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13 반일 의사능이 그냥 반일 의사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글로 쓰여 있고 연변이니까 한문하고 한글로 쓰여 있지만 주체가 분명하지 않죠. 중국 땅에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3월 13일 날 반일 의사 운동을 전개한 건가라는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중국 땅에 세웠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3.13 한국인 반일 의사령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런 것이 미흡하고 또 옆에 보면은 중국의 용정시 문화재 중점 보호 단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제3자가 봤을 때는 한국인하고 무관한 3.13 의사령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더라고요.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 시기에 있어서 언론 조작을 통한 흔적이 아니라 요소라고 내면적인 그 공통점이랄까 독립을 부정하는 그 담론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그 뒤에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예를 들면 일본의 그 봉정부와 천도국은 조선의 독립을 부정하기 위해서 언론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썼는데 소위 그 일선 돈주론 그러니까 사람과 그 문화 뿌리는 동일하다는 그런 잘못된 담론이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100주년을 향하면서 3.1운동의 정신이 뭐였는지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왜 목숨을 내놓고 그런 일을 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현재화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런 3.1운동 100주년 기념 추진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이제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수로 3년,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100주년 기념 사업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학술적으로도 또 운동적으로도 실천적인 운동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 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